너네는 내가 월급을 주니까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돼. 주말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9시나 10시쯤에 오는 거죠. 거래처에 내가 너를 아침까지 준다고 했으니까 주말 동안 해가지고 와라. 평일에도 야근하는데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 거 아닌 것도 하는데 갑자기 또 화를 내면서 너는 지금 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야간 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주휴 수당에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은 너네는 내가 ATM 기계인 줄 아냐. 근로계약을 노예계약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업무 시간이 이제 9시부터 6시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이 많아질 때는 진짜 9시, 10시까지도 일을 했던 것 같고요. 주말에는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의 9시나 10시쯤에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자료를 너에게 카톡으로 줄 테니까 예를 들면 200장 가까이 되는 그런 한 권짜리 책 같은 분량 파일을 3권짜리 저에게 주면서 너가 주말 동안 해가지고 와라 이런 일도 있었고. 말도 안 된다. 저도 저렇게는 못해요. 평일에도 야근하는데 주말에도 일을 시키는 거 아닌 것도 하는데 갑자기 또 화를 내면서 그러면은 너는 하는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너는 지금 업무 다 내려놓고 내 밑에서 뭐 정리 일이나 배워라 이런 식으로 제가 했던 업무가 아닌데 약간 협박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그러나? 월차 같은 게 있잖아요. 한 그쵸. 달에 하나씩. 근데 저는 그거를 맘대로 썼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아이고. 한 달 전에 며칠 날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님이 기분 좋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됐을 때는 갑자기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월차를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쓰게 하는 거는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죠, 저거는. 궁금한 게 대체 이게 어떤 회사길래 일을 이렇게까지 많이 시켰어요? 이 회사는 스타트업이고 광고 기획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데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공휴일에 관한 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사업장은 사업장을 이렇게 쪼개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루에 막 12시간 넘게 일을 시키기도 하고요. 막 주말에도 막 일 시키고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통 우리가 주 52시간제라고 부르고 있죠.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게 적용이 되질 않아요. 주당 최대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일은 많이 하고 급여는 적은 그런 불합리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너네는 내가 월급을 주니까 즉 너는 나한테 충성해야 돼. 너네는 너네가 월급을 벌어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저희는 일을 안 한 게 아니잖아요. 야간 수당이라든지 뭐 그런 주휴 수당에 이런 걸 언급을 하면은 너네는 내가 ATM 기계인 줄 아냐. ATM 기가라뇨. 야, 얼마나 많이 줬길래. 일을 더 시키고 싶은 거죠. 이 제보자가 기본급이 한 206만 원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여기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 일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 봐주시는 분을 불러가지고 초과 근무하는 걸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걸 녹음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녹음한 적도 있었어요. 좀 황당했는데 그 방에 대표님하고 그 세무분이 앉아 계셨고 저희가 그러니까 한 명씩 들어가서 너 지금 녹음해라는 되게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런 녹음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아, 그래요? 포괄임금제도가 적용이 되고 있군요. 포괄임금제요? 네.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하거나 아니면 당연히 연장 야간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신다든지 네. 아니면 그 시간이 불특정한 운전 일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근로시간 산정이 사무직들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은 맞아요. 돈을 더 안 줘도 돼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포괄임금 제도랑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대한 자유이용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된 시급 자체에 대한
시급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건 임금 체불이고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내가 너네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네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막 저희한테 너네 다 잘라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셨거든요. 무섭기도 했고 약간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고 대표님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회사를 가면은 좀 심장이 떨리고 손발이 좀 떨리고 그랬거든요. 네, 인턴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180만 원 언저리였나 200만 원 안 된 채로 신입 월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원이 점점 더 사업 규모가 커지는데 고급 직원 인력들이 많이 올 거라서 솔직히 최저 시급까지는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지금 제가 일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월급으로는 주기 힘들다. 더 일해야 된다. 일단은 저로서는 그냥 잘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100만 원만 받는 걸로. 오, 와, 나였으면은 어떻게 100만 원을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라도 100만 원 받으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다른 직원한테는 비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일단 최저시급도 안 되게 받다 보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긴 했어요. 근로계약을 노예계약으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좀 보여져요. 처음부터 100만 원 줄게 이렇게 하면 아예 입사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입사를 한 이후부터 너는 일 되게 못하고 너는 지금 능력이 없고 넌 하는 일이 없고 지금 너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계속 채용을 할 건데 너는 그만한 자격이 없고 이런 얘기를 순차적으로 한 것 같아요. 너는 이 정도 받는 게 맞아. 네,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언어들이에요. 가끔 한 번씩 했을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존감이 깎이고 그리고 내가 진짜 못하나? 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빚이 많은데 카드깡을 해서 너희 월급을 주고 있다. 고마워해라. 이런 말까지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빨리 폐업하셔야 되는 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능력이 낮은 이런 분들은 경영도 못해요. 이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이거든요. 자기 객관화라는 네,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 못하면서 특히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해? 사실 자기 역할이거든요. 돈 벌어오는 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 회사를 경영을 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절로 굴러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런 아주 쉽게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을 하고 신입사원 탓을 하면서 죄책감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보입니다. 경력이 없는 초년생으로서는 좀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공채를 많이 뽑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그 돈을 못 주겠다. 월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언제 줄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했죠. 그때 이제 돌아오는 대답은 너는 역시 MZ세대라서 이기적이다. 너만 생각한다. 저런 알같지도 않은 무책임한 소리를. 얘기를. 같이 일했던 친구 중에 1년 넘었던 친구는 아직도 퇴직금 못 받은 상태라서 그 친구도 계속 연락은 하고 있는데 못 준다는 식으로 조금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하더라고요. 저희들끼리 막 신고하겠다 하는데 저희는 솔직히 방법을 잘 몰라요. 어디다 신고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어떤 다른 친구가 대표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기업 리뷰를 올렸는데 대표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누구누가 쓴 것 같다 하면서 자기가 업계 사람들 되게 많이 알고 있는데 걔가 이 바닥에서 일을 못하게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저는 되게 겁이 나죠. 그냥 그 늘 대표님이 하셨던 말이 이 바닥 좁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어떤 뭐 거래처나 이렇게라도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에 인터뷰 나온다 그러면 혹시 알아본다 그러면은 무서우세요? 네, 좀 아휴. 안타깝다 정말.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렇게 갑질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5인 미만의 사업장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또 자존감이 낮고 그리고 조급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압박이 심하거든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CEO 자신의 역량이 높아져야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역량은 높이지 못하고 그리고 신입사원한테 오히려 갑질을 하는 걸로 그거를 좀 채우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5인 미만 이 사업장에서 갑질을 줄이기 위해선 어떠한 좀 제도적 방편이 필요할까요?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랑 나랑 계약관계를 체결한다고 보통은 생각은 하지만 체급도 다르고 힘도 너무 많이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기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 없거든요. 약간 이렇게 힘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끼리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이 힘의 불균형을 알고 힘이 약한 사람한테 최소한의 무기를 쥐어주는 게 근로기준법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는 3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17%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일터의 규모가 이 부당함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저희 복면 제보 계속해서 이 사회에서의 부당함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뭐 일터에서, 뭐 아르바이트에서 사회에 나가서 겪었던 부당함 저희에게 제보를 해 주시면요. 이렇게 법적인 판단 그리고 심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브스 프리미엄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복면 제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뉴스의 지식을 담다 스프,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 여러분의 하루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